현재 시각 1시 30분 지났습니다.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3,100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0이라는 숫자를 말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100포인트가 다시 왔거든요. 내친김에 여기까지 올랐으니 이제 증권가가 바라보고 있는 상고하저 3,500까지도 보신 분들 많습니다. 우선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이 3,100을 만들었을까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반도체랑 네, 자동차 같이 올린 거고 네. 이제 그동안은 좀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동차가 진짜 전차 분단이 올라가면서. 엄청나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역사상으로 반도체랑 자동차가 같이 동시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탄력을 받는 이유가 결국 시총 상위 종목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3,100은 전차군단이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요즘은 옛날에 저희가 수급 이야기할 때 외국인 기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도 이 큰 손들 못지않게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순매수하고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장은 또 수급으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했던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했고 오히려 개인들은 한 1조 넘게 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지금 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장 초반은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다가 한 10시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한 8천억 이상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주체는 중심에는 개인 세력이 가장 제일 중심이 되어 있고 특히 개인과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 이렇게 지금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 개인이 사기만 하니까 뉴스에서는 막 뭐라고 했죠. 개인들이 너무 사서 올렸다. 아직까지도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이제 기관들이 샀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건전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한 수급 조건은 갖춰지고 있다. 개인들이 올리고 또 다른 외국인 기관들이 받쳐주고 또 올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거는 시장에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도 전차군단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밀려요. 사실 1월은 원래 이제 중소형주들이 양도세 이슈 때문에 빠졌던 개인 투자자들 다시 사면서 가는 날, 그리고 1월 효과 볼 수 있는 장, 여기 더불어서 JP모건 해수계 컨퍼런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뜰 수 있는 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의 부활, 코스닥의 부활 언제 나타날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이제 큰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코스닥 세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월요일, 일요일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두 종목이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3일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벤트가 끝나야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 무렵에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뉴틸렉스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군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좀 공부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이 그럼 언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고 있긴 해요. 가고 있고요. 이제 상승 종목이 좀 적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지수가 못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실은 낙수 효과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좀 확실한 대형주 위주로 잠깐 매수가 몰린 거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부담을 느낄 때 코스닥이 다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드는 코스피가 해줬고 코스피가 쉬어갈 때 또 코스닥의 상승이 더 거세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종목별로 공부해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내친김에 3,100을 만든 주인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오늘 상황실에서는 애플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오늘 장 시작 전에 나온 보도였습니다. 이제 다른 경제 채널사에서 나온 건데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한다. 2027년 출시라고 했고 이제 현대차 측에서는 초기 단계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뭐 뉴스에 나온 게 다예요? 다죠 사실은.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환경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현대차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동 개발할 거다. 뭐 개발을 제안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현대차가 제안한 게 아니라 애플이 제안했다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현대차에서 굉장히 현대차 주가가 아침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아직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이고 여러 업체들 중에 우리가 하나일 뿐이다라고 지금 뭐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애플이 이제 2024년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올해 3분기 정도쯤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뭐 자동차 관련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러면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2024년이라는 시기가 결국에는 5G의 보급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겠다라는 거고 네. 그럼 미리 이제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까지 물색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현대차 측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살짝 내려오는 듯했는데 다시 오후장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급등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예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그룹주 분위기 어떻나요? 뭐 아침에 가장 강했던 거는 사실 현대모비스였죠. 그쵸. 예, 현대모비스가 가장 강해서 사실은 뭐 상한가를 장중에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22%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도 이제 좋았고 그다음에 현대 뭐 만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현대 위아 뭐 이런 종목들 관련돼서 다 좋았습니다. 기아차도 이제 오후에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직은 좀 기대감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좀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GEMP라는 그 플랫폼을 전기차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 현대차와 뭐 폭스바겐 그룹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과연 뭐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아마 분산해서 이제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 이렇게 현대 기아차 부품 업체들이 특히 강세고 지금 작은 1차 벤더 업체들까지도 다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 이제 벤더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지금 다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정도, 그다음에 만도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큰 종목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은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현대차 급등해서 오늘 팔았는데 내려오면 재매수해도 될까요? 사실 오늘 현대차를 팔고도 안절부절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팔고 나니까 더 갈 것 같아. 괜히 팔았나? 다시 사면 또 고점이 어떡하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 현대차 그룹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저희가 가격을 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고 싶은 분들, 보유자분들 좀 나눠서 세워드릴게요. 현대차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차가 2012년 5월에 고점이 27만 2,500원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네. 예, 순간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MS가 10%가 넘었었죠. 지금 현재 한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10%를 못 넘고 있는데 그때 10% 넘었던 이유가 도요타의 뭐 리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뭐 지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현대차 그때 갑자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하락을 했던 시기가 결국에는 뭐 지금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를 사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지금 그때 2012년 당시에 현대차의 그룹의 그 영업이익과 지금의 이제 뭐 힘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도가 좀 빠른 게 사실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저도 이걸 많이 갖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전혀 한 주도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보유의 영역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뭐 간단하죠. 팔면 다시 사기가 참 힘든 그렇죠. 자리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뭐 뉴스가 정확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주춤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1분기에 대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조정이 옆으로 이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 나서 뭐 일주일 내지 뭐 2, 3일은 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좀 조정이 들어올 때 이격이 좀 좁혀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 굳이 오늘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매도하셨다라면은 다시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 현대차 애플가 그렇게 화두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꼽아봤는데 사실 현대차도 배터리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탑은 LG화학이죠. 그렇죠. 뭐 LG화학, 뭐 CATL 이런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MS를 보면 근데 뭐 그 뒤로 이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 3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오, 전 대단해요.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 뭐 수치는 뭐 60%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이 캐파도 이제 올해 계속 증설을 할 거고 향후에 이제 배터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폭발이나 이런 위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회사들 위주로의 당분간의 시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나 애플이나 뭐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개발하는데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발해서 실험실 단계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양산까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노하우가 있는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신규 공장을 이제 증설하거나 하면 오히려 테스트에서 이게 수율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진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배터리 회사는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런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국내 3사가 그래서 주가가 더 화려한 이유가 그런 걸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 3대장인데 여기에 현대차도 부상하고 있거든요. 이 대형주를 보는 게 여전히 좋을까요? 혹은 혹시 이건희 차장님 배터리 내에서 보고 있는 중소형주 있는지 탑픽까지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결국에 이제 배터리 3사가 뭐 매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럼 수요가 많을 거고 공급은 제한적인데 사실은 이 배터리 3사도 모든 걸 자기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소재를 그렇죠. 다 받아서 만드는 받았죠. 거고 네. 그러면 결국엔 소재를 납품하는 검증된 소재 업체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더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검증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따라가는 게 뭐 배터리 3사,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주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현대차나 다른 메이커들이 배터리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들도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뭐 검증된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증된 배터리 소재 업체 그러면은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첨보, 나노신 소재를 저희에게 네. 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관련주인 거죠? 네, 사실은 제일 큰 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뭐 포스코 케미칼, 네. 뭐 동아기업, 뭐 일진 뭐 디럴즈, SKC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되게 있는데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맞아요. 이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그다음에 이제 동박, 동박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게 또 주가를 여름에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 오랫동안 쉬었고요. 사실은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첨가제 업체가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첨보, 나노신소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은 종목 한 10몇 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각자 그 맡은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뭐 기술적으로 분석도 좀 해보시고 본인이 좀 괜찮겠다 하고 싶은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서 뭐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애플카는 자율주행 전기차니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은 사실 이 애플카에 대해서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차 관련실도 사들이고 있는데 애플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뭐 지난 2014년이에요. 타이탄 프로젝트 뭐 그때부터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네. 했다가 사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게 필요하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16년부터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 선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 결국에는 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던 시기가 2014년, 15년, 16년 이때였고요. 지금도 이제 뭐 구글은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쪽이 왜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나 이런 인터넷 기업들, IT 기업들이 왜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모바일이라든지 뭐 트래픽, 그 데이터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 중에는 그 인터넷을 안 할 사람이 못 하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자는 시간과 운전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까지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려면 결국엔 자율주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들 그리고 최선호주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일단 뭐 부품주는 대부분 이제 보시면 뭐 자율주행하면 카메라 많이 자율주행하면 카메라도 많이 쓰고요. 라이다, 센서 예. 이런 것도 맞아요. 중요하고 뭐 라이다 뭐 이런 레이저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방식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와 센서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네. 이제 뭐 ADAS라고 해서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부품들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주도주고 대표주는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만도나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이제 작은 업체들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얼만큼 이제 그 될지는 좀 이슈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만도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만도의 주가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길게 보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바라볼까요? 지금은 좀 사시기는 좀 힘든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애널들의 목표가를 다 초과해서 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 보통 한 7만 5천 원 정도를 대부분 목표가로 삼고 있었던데 오늘 8만 7천 원까지 갔다 온 상황이고요. 뭐 약간 오버슈팅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간다,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고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 우선 오늘은 지켜보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익 내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